제가 요 근래 들어서 밀리의 서재에서 만화책을 읽는 거에 굉장히 빠져있어요. 7월달부터 만화책을 진짜 많이 읽거든요. 그랬더니 하루는 밀리의 서재가 그만 다운받아라 이런 팝업창을 띄웠습니다. 몰랐는데 밀리의 서재가 그 다운로드 하루 개수가 있더라고요. 제한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내고 구독을 한 입장이니까 그냥 무한히 읽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제한이 걸리면은 24시간 동안 밀리의 서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은 것만 읽을 수 있어. 그런 게 있을 거면은 적어도 미리 보기라도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5만대만 다운을 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밀리 서재에 있는 그런 기능도 알게 되었다는 점. 완독한 것들을 쭉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제가 정말 재밌지 않는 이상 중간에 막 삭제하고 그러거든요. 정말 끝까지 완독한 게 생각보다 별로 없네. 아, 이거 귀여웠어. 마법의 선글라스라는 만화. 제가 동화스러운 내용을 오랜만에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가 되게 겁쟁인데 어느 날 마법의 선글라스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끼고 어떤 곳이든 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막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선글라스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느끼는 감정 같은 거를 만화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귀여웠어요. 저는 막 괴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이런 동화스러운 교훈, 따스한 별거 아닌 이야기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해치지 않아라는 만화도 이런 비슷한 결의 좀 따스한 만화였는데 옥탑방에 사는 사람이랑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채소를 기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둘이 서로 고민도 나누고 뭐 그런 요거를 읽으면서 확실히 경쟁하길 싫어하고 최대한 많은 것들과 공존하고 싶어 한다든가 소소한 것들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이 만화가 표현을 좀 해준 것 같은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읽으면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책인데 초식녀의 반대가 육식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식인지 육식인지 하면은 요즘은 좀 그래도 초식 마인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들을 좀 바라보고 싶어 하고 공존하고자 하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잘 안 될 뿐이지. 정확히는 내가 초식녀다 이런 거라기보단 초식 인간들이 살기 쉬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옥탑방에 사는 사람이 남자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여자거든요. 그러면은 좀 자연스럽게 그 둘이 만나는 이야기니까 로맨스로 직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게 좋았던 것 같아. 이런 관계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뭉칠 수 있다라는 게 좀 그들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재단하지 않음으로써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따뜻한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좀 따뜻하지 않은 책인데요. 그리디 패밀리라는 굉장히 짧은 만화책을 또 읽었는데 그림체가 굉장히 취향이었어요. 약간 이토 준지도 떠오르고 백작가였나? 무슨 부잣집에서 매일매일 식탁에 다른 종류의 고기를 올려야 하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걸로 시작해서 점점 막 코끼리 고기 뭐 이런 것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상이 되시죠? 결국에 정착지는 어디냐? 인육을 먹게 되는데 뭐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그런 것들을 그림만 합니다. 이게 정확히 만화책이라기보다는 그림책 같거든요. 제가 이번에 만화책을 막 읽으면서 느낀 게 저는 그림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림체가 장벽이 느껴지면은 좀 손이 안 가더라고. 도중에 하차하고 막 그래 보여. 이번에 완독한 만화 중에 내용이 별로더라도 그림이 예쁘면은 완독한 것들도 많았어. 그 점이 굉장히 신기했다. 인형의 꿈 해는 밤이라는 만화책도 내용은 진짜 별거 없거든요. 버려진 인형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막 파티를 벌인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근데 그 도중에 누구의 손에 의해서 버려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이 살짝 기묘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던 일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괴함이 있잖아요. 그게 아주 살짝 첨가된 것 같은 만화책이었어요, 이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형이 움직인다, 장난감이 살아있다 이런 내용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만화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학습 만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좋았던 건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언어마술사 아예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연재가 끊긴 것 같아. 주인공이 모종의 사건을 이유로 한글을 이용해서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어요.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응과 관련된 한글 마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응이 들어가 있는 단어면은 다 소환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이응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안개 이렇게 하면은 안개가 갑자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응 마술사, 지은 마술사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 같은데 이 다음 건부터가 진짜 재밌을 거거든요. 근데 다음 건이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 어휘 자체가 저도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았어서 한국어를 안다고는 하지만 순 우리말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나오는 순 우리말들이 좀 낯선 표현이기도 했고 예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연재가 되고 있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들의 땅이라는 만화책도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디스토피아 세계관 이후의 세계관? 내용의 전개가 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 충격 안에 좀 배움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만화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 같아. 이 만화책에서 문자를 읽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많았거든요. 듣고 보니까 세계가 붕괴가 되고 난 후에 가르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어른들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어린이들 혹은 그렇게 학습을 권장받는 사람들이 학습을 하지 못하는 공간이 된다는 거니까 그 디스토피아라는 세계관은 생존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세계관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슬프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디스토피아가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에 빗대어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등한시되는 교육에 대해서 문학 연구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라의 직접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냐 마냐 하면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는 디스토피아도 아닐 뿐더러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는 학문이 간과되어지고 있다는 게 아직도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다. 성찰 행위와 맞먹는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내가 앞으로 이 학문을 연구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어야 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파를 해야 할지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이 만화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빅 배드 폭스 라는 만화도 재밌었어요. 이거 해피엔딩이 맞나 싶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여우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여우가 굉장히 무섭지도 않고 맨날 닭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닭한테 오히려 맞는 그런 여우예요. 이런 여우가 병아리를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모종의 이유로. 닭의 입장이 되면은 여우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맞긴 한데 주인공이 여우라서 그런지 여우가 불쌍하게 보이긴 하더라. 근데 이 관점이 좋은 관점인지 모르겠어. 여우를 불쌍하게 보는 게 맞을까? 여우가 병아리를 키우면서 병아리들이 자기가 여우인 줄 알면서 크거든요. 겁쟁이 여우의 보살핌을 받은 병아리들은 반대로 굉장히 본인들이 센 줄 알고 실제로 세고 그런 식으로 커요. 본인들은 닭이 될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우야, 나는 저런 연약한 닭들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 연약하고 강함은 결국엔 후천적으로 배워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먹이사슬 관계에 있어서는 닭이 먹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약하고 강하고가 정해져 있는 걸 수도 있지만은 이들이 동물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인간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가 약하고 강하고 혹은 악하고 선하고는 후천적으로 배우면서 그들이 깨닫는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스파라는 만화책. 그림이 완전 이토준지.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이해한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스파가 있는데 거기에 각가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뭔가 지쳐있어. 일 때문에 지쳐있고 뭐 때문에 지쳐있고 막 한데 이 스파에 오면서 그 지침이 더 약간 증폭되는, 지침이 괴물화 돼가지고 이 스파가 막 괴물밭이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인데 와, 그 괴물이 진짜 예쁘게 그려요. 사실 몇 번을 더 읽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비로소 이 만화의 가치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뭐라 말할 수가 없긴 한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만화책을 볼 때 그림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그림체가 이렇게 예쁘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만화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녀들의 수첩이라는 만화책이 저는 좀 밀리 효제에서 읽은 것 중에 손꼽게 좋았어요, 이 만화책. 조명받지 못해왔던 여성 수학자들을 이야기하는 만화책이에요. 이 숙녀들의 수첩이 과거에 되게 유행했던 여성들을 위한 잡지의 이름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수학 문제 같은 걸 많이 했대요.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인공이 너무 귀여웠어. 뭔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해. 의욕이 있어. 그러나 약간 덜렁대는. 뭔가 포기하지 않고 쉽게 아무리하지 않고 금방 또 일어서고 성장을 하는 그런 역해들을 제가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 만화가 정말 좋았다. 여성들이 수학을 배운다. 더 나아가서 여성들이 이과에 종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현대사회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들이 이과적인 학문에 종사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세계가 더 빨리 왔으면은 지금 인류의 과학 혹은 수학 이런 것들의 발전이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이라도 더 빠른 미래에
많은 여자 아이들이 과학과 수학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여자는 문과가 더 많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인간이 어떻게 문과 이과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각자의 취향대로 가는 건데 좀 더 선택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이거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불호 포인트일 수도 있는 거는 너무 인터넷 밈이 많이 나온다. 그냥 학습 만화 전반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 제가 요즘에 만화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밈을 한 페이지에 하나씩 넣어야 직성에 풀리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집엔 호랑이가 산다 라는 만화책도 읽었는데 저는 이거 솔직히 호랑이 키우는 만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인데 아빠를 호랑이에 빗대어서 우리 집에는 호랑이가 사는데 그 호랑이가 나를 막 핥히고 무섭게 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비유를 담고 있는 만화인데요. 만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의 해방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든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과거를 마냥 묻어두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인정을 하는 동시에 스스로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내가 위로하는 그런 과정이 스스로 해방하는 과정인 것 같았어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슬픈 과거사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마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욕하고 싶으면 욕해야 돼요. 에휴 씨 그런 일도 있었지. 약간 이렇게를 해야 사람이 해방이 되고 과거의 내가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슬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기묘한 생물학이라는 만화책. 이거 단편 만화인데 생물학이랑 그런 기괴한 스토리를 엮은 만화책이거든요. 생물학적인 전문가의 지식이 막 나오는데 재밌더라고. 전공 지식은 어디든 살릴 수 있다 라는 게 좀 이 만화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이 단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쌍둥이 이야기가 제일 좋았어. 쌍둥이끼리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게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 대상인 에드가 람포의 소설 중에서도 하나 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맛으로 쌍둥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아 베이커 커플 이것도 좋았어. 셜록 홈즈를 리메이크한? 재해석한? 그런 만화인데 내용 자체는 똑같거든요 거의 셜록 홈즈랑. 근데 셜록 홈즈가 여자야. 그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되게 셜록이 매력적으로 나와요. 저는 사실 셜록 홈즈 그 본판을 읽었을 때는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그 셜록 홈즈가. 와 근데 역해가 된 것만으로도 회사성이 있는 역해가 되어서 좋았어. 재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성별을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만 해도 재해석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 만화를 읽으면서 느꼈어요. 텃밭 이것도 재밌습니다. 막 내용이 재밌고 캐릭터가 매력적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텃밭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만화책을 읽으면. 지금 식물도 안 키우고 동물도 안 키우고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텃밭이나 뭐 이런 자그마한 생명체를 기르는 행위가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를 좀 느껴보고 싶다. 고추, 깻잎 이런 것이 내 인생에 살짝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 그렇게 별거 아닌 생명체를 키움으로써. 골목 방랑기 이것도 되게 신기한 만화책이었어요. 이 작가분이 살면서 본 간판을 토대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키치한 만화책이에요, 여러모로. 창작을 한다는 것이 본인 일상에서 무엇을 체험하느냐가 굉장히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간판 하나를 보더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거를 보존할 수 있는 그 능력. 두 여자 이야기 이것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조만간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책이어서 더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자유로운 20대를 보낸 두 사람이 뭐 결혼이라든가 가족 관련 문제라든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류의 이야기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언젠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고 내가 막 결혼을 하고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는 막 술 진탕 마시면서 흥청망청 노는 친구가 갑자기 결혼을 해가지고 막 결혼 얘기만 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다 막 이러고 시댁 가기 싫다 이런 얘기 하면은 너무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언젠가 이 생활을 청산하고 현실로 돌아가야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 박사를 가지 말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서 직장을 알아보고 결혼 상대를 알아보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아야 하는 미래가 아직까지 머릿속 한켠으로 그려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라는 그 의무감이 약간
약간 남아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미래가 정답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겠다는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나중에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지? 라는 생각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하는 미래를 꿈꾼다는 게 좀 두려운 거. 겪어보지 않은 일이지만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행위니까 모르겠어요. 생각이 많아지네요. 결혼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들과 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 나 여기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화였어요. 만화 작가들 사이에 있었던 굉장히 거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화입니다. 웹툰 지망생, 만화작가 지망생들을 데리고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폭력을 쓰고 성폭행을 하고 성희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폭로하기 위해 이것을 재판에 올리기 위해서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다 라는 게 잘 보이는 만화여서 좀 슬프더라고.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선 그런 것들을 겪는 게 당연하다라는 세계관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게 너무 기괴하더라고. 달이 내린 산기슭, 지리학이랑 판타지가 엮여있는 되게 참신한 만화예요. 정령과 인간이 만나서 친구를 하고 뭐 그런 되게 따스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용도 내용인데 그냥 중간중간 툭툭 튀어나오는 그 지리학 지식, 이게 너무 웃겼어. 너무 본격적인 지식이어서. 근데 막 적어놓고 그 밑에 각주로다가 알 필요 없는 지리학 지식 뭐 이런 식으로 달아두고 이게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 만큼 안 사람들은 이 정도는 일반인들이 관심 없을 텐데 약간 이런 오타쿠적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 등장인물 중 한 명이 대학원생인데요.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거야.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할 줄 알았고 저는 제 논문이 기존의 선행 연구를 발칵 뒤엎는 그런 혁신적인 논문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박사 과정의 인물이 막 반응을 하는데 뭐 경력이 낮은 석사 애들이 발표를 해봤자 그렇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그런데 주인공과 메인이 되는 정령 사이에 감정선이 이해가 안 됐어요. 뭉뚱그려지는 느낌도 들고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이 감정선이. 다시 읽어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캣보이 이것도 좋았어요. 고양이가 사람이 돼서 같이 인간과 산다는 게 너무 귀여운 발상인데 그 내용도 나름 힐링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림도 패션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보는 맛이 있어요. 이것도 가볍게 보기 좋은 만화고 채셔 크로싱 이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막 세계관이 방대한 판타지를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어서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이런 것도 엄청나게 흥미를 갖고 있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 동화책을 바탕으로 세계관을 만든 거여서 나름 이해하기 쉬웠고 전제가 뭐냐면은 동화책의 주인공들,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 뭐 피터팬의 주인공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히거든요. 니네는 망상증이다. 원더랜드 이런 게 어떻게 존재하냐. 이런 전개라고? 그래서 애들이 다 날 서 있어. 나는 진짜로 갔다 왔다고요. 그 세계를. 각 동화책의 세계관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재밌었고 각 동화책의 빌런, 조연들이 어디서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범범의 호러 비디오 설설 이거는 진짜 재밌습니다. 호러 영화를 안 보는 사람이 봐도 재밌고 보는 사람이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만화인 것 같아. 이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읽으면서 영업 참 잘하네.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해석이 다른지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호러 영화 뽕이 차는 그런 만화책이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밀리의 혀제에서 읽은 만화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제가 만화책을 읽어봤자 서브컬처 계열의 만화책만 접해봤어가지고 또 약간 한국스러운 만화책은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밀리의 혀제에서 다양한 만화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